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늘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는 제 삶이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늘 남들처럼 잘 키워주지 못했다며 매일같이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이 할매가 돈 좀 쥐고 있었으면 말이다. 능력 좀 있었더라면 너도 다른 애들처럼 고등학교 똑바로 졸업하고 대학도 제때 갔을 텐데. 참 미안하다. 또 그 말씀이세요, 할머니?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 들어간 게 뭐가 어때서요? 요즘에는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 군대도 면제받아서 남들보다 2년은 더 벌었다고요. 아직 젊고 창창한 손자가 대학 졸업해서 할머니께 꼭 효도할 테니까 할머니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생각만 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뒤늦게 수능을 치른 끝에 집 근처의 국립대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휴학 없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어요. 할머니는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골다공증까지 있으셔서 외출이라 해봐야 하루 1시간, 산책 겸 운동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4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30이 되었을 무렵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력서를 부지런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수도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다 보니 저희 지역 내에서 규모 있는 회사들은 죄다 지원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도 취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토익도 고득점을 받아두었고 자격증도 2개 준비해서 따놓았지만 세상은 그 정도로는 꿈쩍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지역에선 이름 있는 큰 회사에서 서류 1차 합격 통보를 받았고 저는 가슴을 졸이며 면접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은 다들 외국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분들이더라고요. 영어로 자기소개를 술술 해내는 모습에 기가 눌릴 법도 했지만 저는 씩씩한 목소리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어필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2-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여러 큰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하나같이 불합격 통보뿐이었어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회사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부터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봉은 대기업 못지않고 복지도 훌륭한 이 지역에서 꽤 괜찮다는 알짜배기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도 가까웠고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마음에 들었어요.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곧바로 이력서를 넣고 2 손을 모아 간절히 합격을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서류 통과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두 준비해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재윤 씨, 이 근처 국립대에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유학은? 아니요. 한국에서만 공부했습니다. 나이가 30인데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려고요? 우리 회사 대리들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대학을 좀 늦게 가게 됐습니다. 수능을 뒤늦게 받고 알바며 학비를 벌며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해외 출장도 많은데 영어 회화는 좀 됩니까? 토익 점수는 꽤 좋은데.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고 영어는 대부분 암기로만 공부했기에 스피킹은 기초 수준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질문은 곧장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제 말 몇 마디도 채 끝나기 전에 조용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그동안 제가 평범은 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 정도면 어디 가도 무난히 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몇 번의 면접을 거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단걸요. 면접을 망치고 나오니 버스비조차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취업할 생각, 할머니 생각, 그리고 언젠가 결혼하게 될 미래의 모습까지. 걱정보다는 희망 쪽으로 상상하며 되려 기분 좋게 걷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새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걷다간 정말 더위 먹고 병원비가 나가게 생겼다 싶어서 결국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길 한켠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나무를 팔고 계신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리어카 옆 그늘도 없는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계셨죠. 그냥 지나치려다 이상하게 할머님의 눈빛에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뭔가 애타고 간절한데 그 속엔 기품 같은 게 흐르는 반짝거리는 눈동자였어요. 저기 청각, 나물 아주 좋아. 이거 내가 산에서 직접 꺾어온 고사리랑 미나리야. 오늘 새벽에 따온 거라고. 향이 진국이지. 할머님, 이 더위에 산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리어카 끌고 여기까지 나오셨다고요? 그래도 더위 드세요. 아직 괜찮아. 이거 다 팔기 전까진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총각, 나물 좋아하긴 해? 그분의 눈빛은 아주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마치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아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하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고사리랑 미나리 참 좋아하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뭐라고? 다? 전부 다 말이야? 네, 다요. 고사리는 저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나물이고 미나리는 제가 좋아하거든요. 얼마예요, 전부? 나물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았기에 제가 가진 현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청각.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 참말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먼. 할머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이 무거운 리어카 끌고 다시 가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제가 댁까지 리어카를 끌고 가드릴게요. 아이고야, 나무를 다 사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런 부탁까지 하누. 어서 고사리 좋아한다는 자네 할머니께 가봐. 아니에요. 저 시간 많아요. 할머님 댁이 많이 멀진 않죠? 뭐, 요 앞 한 500m쯤 가면 돼. 그럼 가시죠. 리어카는 제가 맡겠습니다. 어쩌스까? 고마워서 어째? 그렇게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나물 할머님의 리어카를 밀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여서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땀을 흘렸네요. 도착한 곳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리어카를 세우고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보기엔 좀 그래도 안에 들어가 보면 괜찮아. 에어컨도 빵빵하고 냉장고엔 반찬도 있어. 라면은 공짜고. 와, 좋은 고시원이네요. 할머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저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청각,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반찬은 시원찮아도 따뜻한 밥 한 술은 뜨고 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그러지 말고 진짜 한술 뜨고 가. 나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사는데 오늘 오랜만에 참 고마운 사람을 만났거든. 이렇게 기분 좋은 날도 있구나 싶어서 말이야. 결국 그 따뜻한 성의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기다란 복도를 조심조심 지나자 작고 정돈된 공용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님은 당신 방에 들어가 햇반 2개를 꺼내오시더니
능숙하게 전자레인지에 넣으셨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 금방 돼. 잠깐만 기다려. 오늘 손님이 오셨으니 밥맛이 꿀맛일 거야. 네, 할머님. 감사합니다. 그 사이 할머님은 냉장고에서 배추김치와 알타리 김치를 꺼내시고 프라이팬을 꺼내어 계란 하나를 부치셨습니다. 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햇반은 내 방에 하나 더 있으니까 모자라면 말하고.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해요. 할머님,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네요. 잘 먹겠습니다. 청각이 참 착하네. 성격도 반듯하고 인상도 좋고 자네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겠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취직도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죠. 뭐라고? 취직이 안 됐다고?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런 멀쩡하고 듬직한 총각을 안 뽑는 거야? 나 같으면 제일 먼저 뽑았겠구먼. 자, 이 계란 후라이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만 해먹는 건데 총각 왔으니까 주는 거야. 어서 먹어. 아유, 할머님 드세요. 저는 김치만 있어도 괜찮아요. 어른이 주면 군말 말고 먹는 거야. 어서. 그렇게 할머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앞에 두고 한술 두술 떠먹다 보니 어느새 몸에 밴 땀이 에어컨 바람에 다 식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밥 잘 먹고 갑니다. 총각,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렇게 귀한 손님을 만났는데 이름 석자라도 기억해두고 싶어서 그래. 강지훈이라고 해요. 강지훈이요. 아, 지훈이라. 이름도 참 좋다. 그래, 지훈 총각. 다음에 또 봐요. 얼굴 한 번 더 보면 좋잖아. 오늘처럼 더운 날엔 나물 파는 거 그만하세요. 좀 시원해지고 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할머님. 그래, 고맙네. 오늘 자네 덕분에 나물도 다 팔고 기분이 좋네. 저는 그냥 나가려다가 할머님께 핸드폰 번호를 적어드렸어요. 할머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시원한 거 사드세요. 뭐? 돈까지 주려고? 어머, 세상에.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밥 또 주세요. 너무 고마워서 어째? 참 마음씨 곱네. 아주 고와. 그래, 내가 다음에 총각 보고 싶으면 전화할게. 잘 가게. 네, 잘 먹고 갑니다, 할머님. 다시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열기에 바로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기분만큼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저는 집까지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이 더운 날 어딜 나가셨는지 빨리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어딜 나가신 거예요? 지훈아, 미안해서 어쩌냐?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내가 폐지 줍는다고 나왔다가 내리막에서 넘어졌어. 구급차에 방금 실려왔다. 뭐라고요? 할머니, 도대체... 거기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갈게요.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지만 할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에 바로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얼른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가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가 맞나 보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해야 한대. 어쩌면 좋니? 저는 할머니가 다친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취직을 빨리 했더라면, 정말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아니야, 지훈아. 그냥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가만히 누워있는 게 미안해서,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해서. 할머니가 손자한테 왜 미안해요? 지금까지 저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커서 이렇게나 컸어요. 키가 183cm라고요. 할머니,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금지입니다. 아셨어요? 오늘부터 그 말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 아니, 고맙다, 지훈아. 할머니는 허리뿐만 아니라 발등뼈도 부러져서 몇 달은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수술비가 많이 들었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전액을 다 보장받을 수는 없었고요. 급하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담보도 없다 보니 1금융은 꿈도 못 꾸고 2금융도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이자가 좀 비싼 3금융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알바 수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서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할머니는 허리 수술을 무사히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 이제 새 허리를 얻었으니까 나중에 태어나면 우리 손자랑 좋은데 한번 실컷 놀러 나가야겠다. 좋아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글쎄, 어디가 좋을까? 아, 이왕이면 할머니가 어릴 때 살던 고향에 가보는 건 어떠니? 부산이요? 아, 부산. 광안리 가서 바닷물에 발도 담그고 회도 한 접시 먹고 밤엔 불꽃놀이 보면서 웃자. 할머니, 부산 여행 100번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회복만 하세요. 회복만 하면 진짜 어디든 모시고 갈게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걱정해주는데 내가 안 낳고 백이겠니? 그런데 지훈아,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엔 알바를 하러 나갔어요. 저녁이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요. 그 사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력서를 몇 군데 넣어봤지만 운이 안 따르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 부족한 건지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늦은 밤 병실 창가에 달빛이 조용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데 조용히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아. 깨셨어요? 우리 손자가 듬직하게 서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좋다. 든든하고. 저도 좋아요. 할머니 손자라는 게 자랑스럽거든요. 아, 그런데 할머니 그날 기억하세요? 허리 다치셔서 병원에 실려왔던 날요. 그날 저한테도 일이 있었어요. 그날? 아, 그러고 보니 네가 온몸에 땀을 흘리며 왔던 것 같다. 맞다. 그날 면접 보고 오는 길이었지? 네, 면접 망친 것 같아서 그냥 마음 정리도 할 겸 집까지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워서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렸죠. 그때 한 할머니가 리어카에 바구니를 펼쳐놓고 고사리랑 미나리를 팔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박수를 치셨어요. 아, 그날 무쳐온 고사리랑 미나리 바로 그 할머니한테서 산 거구나. 네, 그 할머니가 꼭 제 앞에 있는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쓰럽고 힘들어 보여서 그날 가지고 나온 나무를 전부 다 샀어요. 그리고 리어카를 그분 댁까지 밀어다 드렸죠.
아이고야, 나 말고도 다른 할머니까지 챙기는 거냐? 너 정말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이죠. 잠시 미소가 흐르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할머님 고시원에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가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시원 공용주방에 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반가운 손님이 오랜만이라면서 몇 번이나 붙잡으셨어요. 결국 같이 맛있게 밥 먹었어요. 다 먹은 뒤에는 제 이름을 물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고시원에 나오기 전에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어요. 혹시라도. 말 안 해도 다 안다, 지훈아. 혼자 사는 노인이라 마음 쓰였던 거겠지. 만약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겠지. 넌 원래 그런 애야. 할머니는 제가 하는 행동을 모두 이해하시고 동요하셨습니다.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뭐랄까 세상에 좋은 일을 하나 보탠 것 같아서요. 지훈아, 너는 매일 좋은 일을 하는 애야. 나만 봐도 알잖니? 너 같은 손자 세상 어디에도 없어. 에이, 그런 말 마세요. 찾아보면 꽤 많을걸요? 아니야. 어설프게 착한 애들은 있어도 너처럼 속이 꽉 찬 아이는 드물어. 너는 내 삶의 축복이고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런 말씀 들으니까 괜히 어깨가 으스해지네요. 할머니, 이제 많이 늦었어요. 푹 쉬셔야죠. 그래, 나 먼저 잘게. 너도 달빛이랑 너무 오래 놀지 말고 조금만 바라보다 자렴. 그 달빛 우리 둘한테 같이 비추고 있으니.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쾌유를 가슴 깊이 빌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엔 어김없이 고지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원금 일부와 이자 납부 요청, 계좌번호가 친절하게 적혀 있더군요. 저는 알바금으로 들어온 돈을 고스란히 빚을 갚았습니다. 알바 장소와 병원을 오가며 저는 무거운 근심을 어깨에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엔 늘 걱정이 가라앉지 않았고 눈꺼풀은 피곤으로 자주 내려앉았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병실 복도에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시선을 주었는데 마치 며칠 전에 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처음 보는 전혀 모르는 남자였어요. 백발이 성성한 연세 지긋한 분이었고 저를 향해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혹시 저희 할머니 아시는 분이신가요? 강지훈 씨? 네, 맞는데요. 제가 강지훈인데요. 맞구만. 맞아. 누나, 여기 맞아. 그 말이 떨어지자 복도 끝에서 한 노파가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 땀을 흘리며 리어카를 밀어 함께 고시원까지 갔던 그 나물 할머님이었습니다. 지은 청각,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할머님이세요? 여기서 뵐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 나야 나. 아니 근데 자네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 네, 전혀 짐작도 못했어요. 할머님은 눈을 반짝이며 웃으시더니 차분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지훈 청각이 내 나무를 사주고 리어카도 밀어주고 밥까지 같이 먹었잖아. 그날 밤 괜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10년 넘게 안 보고 지냈던 내 동생이 자꾸 떠오르더라고. 어릴 땐 그렇게 친했는데 어쩌다 싸우고는 등 돌리고 살았거든. 근데 자네 덕에 마음이 확 풀렸어. 그래서 용기 내서 동생을 찾아갔지 뭐야. 아, 그랬군요. 할머님, 잘 됐네요. 할머님이 가족을 찾았다고 하니 잘된 일이긴 하나 저희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그런데 동생분이랑 여기는 어떻게... 아, 내가 동생 회사에 가서 지훈 총각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컴퓨터에 자네 이름을 치더라고. 그랬더니 지훈 총각 이력서가 딱 나오더라고. 사진까지 박혀있고 주소도 있길래 내가 깜짝 놀래주고 싶어서 집으로 찾아갔어. 그런데 집에는 없더라고. 우편물이 와 있는 걸 슬쩍 봤더니 병원에서 보낸 안내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병원 와서 보호자 중에 강지훈 씨가 있느냐고 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할머님은 매우 자세히 알려주시더군요. 알고 보니 할머님의 나무를 사게 된 날 떨어진 회사의 대표님이 동생분이라고 하네요. 이게 참 지방이라서 그런지 진짜 좁긴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분이 취업 얘기를 꺼내시는 건 아닐까. 이대로 잘만 풀리면 나에게도 드디어 봄이 오는 건 아닐까. 기대가 스멀스멀 부풀어 올라 심장이 마치 복도 끝까지 들릴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나물 할머님의 손을 꼭 잡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향해 조심스레 이끌어 소개해드렸죠. 두 분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오래된 이웃처럼 다정하게 손을 맞잡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따스한 공기가 채 가시기 전 할머님의 동생이라는 그분, 즉 그 회사의 대표님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내 누이의 나무를 모두 사다 주고 리어카도 끌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용돈까지 드렸다면서요. 알아보니까 우리 회사에 지원했던데 한번 일해볼래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기회를 주신다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는 어느새 절로 숙여지고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은 사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부서별로 알아서 뽑는 시스템이라. 하지만 이번엔 특별히 나랑 얘기 좀 해보자고. 일단 1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네? 1개월 계약이요? 뜻밖의 제안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채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난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지훈 씨가 우리 누님께 잘한 건 정말 고맙지만 그거 하나로 우리 회사를 쉽게 들일 순 없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테스트라 생각하고 일해봐요. 신입사원들이 하는 실무부터 배우면서 동기들과 팀원들한테 인정받아봐요. 그럼 내가 채용을 해줄게요. 네, 대표님. 테스트든 뭐든 기회만 주신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시켜만 주세요. 몸 바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나물할머니가 저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난 고시원에 살지도 않고 나물도 팔지 않아. 동생 덕분에 편히 지내고 있네. 이게 다 지훈 총각 덕분이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할머니 병원비에 써. 정말이지 그 순간엔 눈물이라도 핑 돌 뻔했습니다. 저는 일도 돈도 절실했는데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병원비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나물 할머님이 주신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이라는 기회를 선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나물 할머님께서 저희 할머니와 말동무도 할 겸 돌봐주시겠다고 흔쾌히 나서주셔서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안심한 채 출근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한 발 들여놓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넓고 탁 트인 로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에 몰두한 얼굴들. 활기차고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그때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면접 때 보았던 그 부장님. 굳은 표정으로 저를 향해 턱을 까딱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강지훈 씨, 이렇게 또 보네.
네,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잘 부탁할 일은 아니고. 한 달 뒤에 나갈지 여기에 계속 남을지는 지훈 씨 하기 나름이지. 뭐? 알아서 잘해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부장님은 말없이 턱짓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거긴 신입사원 몇 명이 모여 있었고 그 틈에서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제가 대표님의 소개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을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이미 모두 정규직으로 발탁된 상태였고 저만 홀로 시험대 위에 놓인 셈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 회사 측에선 각자 현장 조사를 거쳐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적 아이템을 가져올 것. 그게 바로 제가 받아야 할 테스트였습니다. 기획 주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무엇이든 좋으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걸 마음껏 펼쳐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자유롭게 느껴졌지만 곧 무게감으로 바뀌었죠. 사무실엔 경쟁의 냄새가 은근히 흘렀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누구는 발로 뛰며 외근을 나가 거래처를 따라다녔고 거침없이 전화를 걸고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이방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조용히 마음속 불씨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템은 자유롭게, 그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 스치고 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기획 아이템으로 삼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곁을 지키고 계시던 나물 할머님께 회의를 요청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지금 제게 필요한 현실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님, 고시원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신가요? 아, 많지. 내가 살던 고시원에만 해도 8분이나 계셨어. 그럼 다른 고시원에도 어르신들이 많으시겠네요? 확률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도요. 그럴걸? 그런데 그건 왜 물어? 할머님, 저랑 같이 고시원에 좀 다녀주실 수 있을까요? 저 할머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하자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물 할머니, 나는 졸려서 자면 돼요. 심심하면 텔레비전을 보면 되고 우리 지훈이 도와주러 다녀오세요. 그 말에 나물 할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으셨죠. 그럼 그럴까요? 지훈 총각이 부탁하는 일이라면야 내가 뭐든 해줄 수 있지. 좋지. 그렇게 저는 할머님을 모시고 예전에 함께 지내셨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계단, 좁은 복도,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라면 냄새까지. 작고 오래된 그 공간엔 지금도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디는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마주할 수 있었고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망설임 없이 마치 오랜 침묵을 깬 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다른 고시원도 몇 군데 더 돌았습니다. 의외로 문을 열고 맞아주는 손길은 많았고 외로움이 스민 말들은 가슴 한켠을 짓누르듯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나물 할머님과 함께 수첩을 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작은 방 안, 허리 숙이고 마주 앉아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담아낼지,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를 두고 늦은 밤까지 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획안 한 장 한 장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람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획안 발표를 위해 회사 전 직원이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마지막이었고 그 전까지는 하나같이 놀라운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마치 전문가처럼 무대 위에 올라섰고 각자의 기획안은 창의적이고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무대 뒤 손에 땀이 배어들 만큼 긴장된 상태로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질 때마다 제 심장은 쿵쿵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강지훈 씨, 어디 한번 해봐요. 1개월짜리 계약직이 될지 자네가 정규직으로 건질 물건인지 제대로 보여줘야지요. 네, 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모님들,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위에 제 발표 자료가 띄워졌고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21번 고르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200만 명 이상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극심한 빈곤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이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의 연결, 자존감을 회복하는 생계 활동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밭일을 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위치한 이 지역은 농가가 많은 지방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수확 시기가 되어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노인복지와 연계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장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어이, 지훈 씨. 결론이 힘없는 노인네들 데려다 밭일 시키겠다는 거잖아. 무슨 말이 그렇게 거창해? 저는 준비된 목소리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이 일을 단순한 노동으로 만들 생각 없습니다. 제가 직접 농가에 가서 80대 어르신과 함께 수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비된 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옥리 할머님, 올라와 주세요. 무대 뒤에서 나물 할머님이 구부정한 허리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두 손을 천천히 흔들며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는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할머님은 마이크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문을 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훈 총각이랑 같이 농가에 다녀왔던 할머니입니다. 고사리도 캐고 다른 노인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왔지요.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겠지만 기운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린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훈 총각이 이걸 나라 돈으로 연결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참 벅찼습니다. 놀지 않고 외롭지 않게 의미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고마운 복지죠. 그러니 잘 좀 봐주세요. 이 일 진짜 재밌고 신나는 아이템이라니까요. 할머님의 마지막 말에 객석에서 작게 웃음이 퍼졌고 그 웃음 속엔 응원의 기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더운 날 폐지를 줍기 위해 뙤약볕을 걷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산을 오르며 나무를 캐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농가와 노인을 연결하고 그 수확물로 나물 반찬 도시락을 제작하는 것. 그게 제 기획안의 핵심입니다. 제가 자신 넘치게 말하자 다들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물 할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눈빛에서 문득 스쳐간 한 줄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게는 새로운 이윤을, 어르신들에겐 자존감을,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온기를 안겨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판매는 물론이고 일부는 기부로 이어지게 하여 상생하는 도시락이 될 겁니다. 비록 앞서 발표된 기획안들처럼 세련되거나 첨단 기술을 담고 있진 않지만 발표를 듣고 계신 간부님들의 눈빛은 오히려 저에게 가장 깊은 집중을 쏟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대표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도시락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나는 남 좋으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가는 좋은데 우리 회사에 그렇게 큰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숨을 고르고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은 노인을 위한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이미지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를 실천하는 회사와 이익을 좇는 회사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신뢰받고 존경받으며 오래갈 수 있을까요? 이 도시락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덧붙인 말에 대표님은 잠시 고개를 숙여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고 강당을 둘러보며 간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물 도시락 사업 꽤 괜찮은데 우리 지역의 고사리가 유명한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농가도 살리고 기부로 이어지는 이 착한 흐름, 회사의 이미지를 세우고 지역과 함께 크는 이 아이템, 나는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에 처음에 반대를 하듯이 말하던 부장님과 차장님이 동요하며 대답했어요. 어이구, 대표님, 저도 찬성입니다. 역시 대표님 안목으로 뽑은 인재라 그런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외면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걸 아이디어로 연결시킨 청년이 있어야 우리 회사도 대한민국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님은 미소를 머금고 결단을 내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즉시 시행해 봅시다. 이 부장은 관공서 담당자들과 접촉해서 지원 가능한 예산 확인하고 김 차장은 농가의 일손 수요부터 조사하세요. 그리고 이 지역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실제로 활동 가능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에 착수합시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조사는 마쳤습니다. 대표님, 농가 리스트는 정리해두었고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사전에 모집해두었습니다. 관공서 담당 공무원과의 미팅도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대표님이 두 눈을 살짝 동그랗게 뜨며 물으셨습니다. 그걸 벌써 다 했다고요?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옆에 계신 할머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 나물 할머님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노이가 지훈 씨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강지훈 씨가 이 나물 도시락 사업을 주도하고 총괄 책임자는 이 부장이 맡도록 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지금껏 불안하게 매달려 있던 1개월 계약이라는 말이 마침내 제 등 뒤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뭘 들은 겁니까, 지훈 씨?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주 또렷하게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 달간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하고 드디어 정규직 사원이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쁨은 제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낯선 세상에 용기를 심어준 분, 바로 나물 할머님 덕분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저는 할머님을 배웅하기 위해 회사 밖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할머님, 저 드디어 정규 직원이 됐어요. 이건 다 할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지훈 총각이 열심히 뛰어다녔지. 나는 말이야, 애초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훈 총각은 뭘 해도 될 사람이거든. 할머님, 오늘
작게라도 파티할까요? 할머니 병원에 가서 조촐하게 함께요. 좋지. 이따 퇴근하면 와. 자네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시겠네. 네, 이따 갈게요. 저기 택시가 오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택시 문을 열어드렸고 할머님은 천천히 그러나 의젓한 걸음으로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은 마치 제 두 번째 어머니 같았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돌아 사라진 후 저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도시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뒤지고 지역 통계를 조사하고 상사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병원 입구에 들어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로비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나무 할머님이 두건을 질끈 동여매고 장갑까지 낀 채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 청각, 여기로 와. 지하 식당에 우리 노인들 다 모였어. 네? 어르신들을 모으셨다고요? 그래, 도시락 만들고 있는 중이야. 나물 무침도 하고 고기도 볶고 있어. 시범으로 해서 도시락통에 담아보고 있었지.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님은 익숙한 말투로 사연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동생이 부자잖아. 그래서 내가 일당 드린다고 하고 다 불러 모은 거야. 병원장도 내 동생 친구라서 식당은 쓰고 싶은 만큼 쓰라고 허락해줬지. 얼른 내려와 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지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긴 테이블마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고사리와 미나리를 무치고 도시락 용기에 정성스레 반찬을 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들은 오랜만에 생기를 띠고 있었고 손놀림은 어쩐지 노련하고 능숙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도시락 뚜껑을 하나하나 닫는 일을 도우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장난스러운 윙크를 보내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고 저는 한순간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따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물 할머님이 다시 외치셨습니다. 지훈 청각, 이거도 다 회사에 보고해야지. 사진 찍어서 회사에 보내라고. 정말 감사해요, 할머님. 그런데 이 많은 도시락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름이라 오래 두면 안 될 텐데요. 걱정 말어. 노인들 나눠드리면 되잖아. 지훈 총각 기획대로 다 잘 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서 같이 포장도 하고 맛도 좀 봐. 네, 할머님. 오늘 진짜로 멋진 파티가 열렸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도시락 제조 과정을 하나하나 사진에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미소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가늠되는 열쇠처럼 보였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사리, 미나리, 참나물이 들어간 따끈한 비빔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 한 입, 그건 정말이지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아무도 외롭지 않은 식탁, 그것이 제가 원했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원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참여하실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와 출퇴근 여건을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그 외에도 상사들이 시키는 잡무와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성장하고 있었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자랐던 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간 끝에 나물 도시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대표님의 제안대로 사내 시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물 할머님과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손수 만든 나물 반찬들과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 지하식당 한가득 차려졌고 점심시간에 맞춰 전 직원이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대표님은 손에 수저를 든 채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강지훈 씨, 일을 아주 잘 추진했구만. 지원금도 받았고 노인분들께 일자리도 드렸고 말이야.
도시락 판매만 시작하면 일이 잘 되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맛만 보게 생겼으니 괜히 미안하구만. 여하튼 다들 시식 시작해보세요. 대표님이 고사리 나물에 밥 한 술을 뜨고는 입안에 넣는 순간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맛있구만. 이걸 누가 요리한 겁니까? 대표님의 누이분 윤옥리의 할머님이십니다. 허허, 우리 누이 손맛이야 뭐 말해 뭐하나. 그럼 앞으로 이 레시피대로 진행하는 건가? 네, 대표님.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할머님께 직위를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직위라. 이젠 우리 누이까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야 하겠군요. 좋습니다. 윤옥래 씨를 요리장으로 임명하고 도시락의 맛을 책임지게 합시다. 누나, 좋겠수. 이렇게 멋진 청년이 뒤에서 제대로 밀어주니 기분 좋지? 그 말에 할머님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요리장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더 제대로 신경 써야겠네. 아무튼 맛있게들 드시고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주세요. 요리장으로서 드리는 첫 지시입니다. 식당 안엔 웃음이 번졌고 도시락 시식회는 그렇게 따뜻하고 유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기획한 이 도시락은 지역의 외로운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정성스레 만든 도시락은 판매와 동시에 일부는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의 모든 수익은 어르신들의 월급으로 고스란히 돌아갔고 그날 이후 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엔 움직일 힘이 피어났습니다. 물론 이 도시락 사업이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말처럼 회사의 선한 이미지가 소문을 타고 퍼졌고 전혀 다른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요리장님이신 나물 할머님이 마트에 고사리, 미나리 반찬을 납품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이 늘어나면 노인분들이 힘들까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죠. 우리 노인들을 물러보지 마. 지훈 청각. 다들 젊은 사람만큼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인력이 넘치게 많아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다고. 그럼 마트에 납품을 해볼까요? 보고서 올려볼까요? 그래, 그렇게 해. 우린 바로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고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사인을 받았고 마지막 대표님까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포장 용기를 선택하고 공장에 의뢰하여 정성스러운 반찬통에 나물 반찬을 담아 마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훈 청각, 자네가 호객행위를 좀 해봐. 그 잘생긴 얼굴로 사람들 좀 모아보라고.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얼굴 들이밀고 먹어보고 가라 그래. 유리장님이 부추겨서 저는 목을 풀고 시장통에서 떠드는 상인처럼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자랑 고사리 반찬 좀 드셔보세요. 미나리도 있어요. 취나물도 있고 곰치도 있어요. 오늘만 대박 할인 행사 중입니다. 1+1 행사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얼굴이 빨개지는데 억지로 참고 웃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순식간에 마트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물 맛을 보고는 반찬이 금세 동이 났답니다. 유리장님의 나물 맛이 보통 맛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엄청 빨리 팔렸어요. 이후에도 저와 유리장님은 매달 2번씩 마트에 행사를 열고 나물을 팔았고 매일 반찬을 마트에 입고시켰습니다. 일이 너무 커져서 인력이 모자라 다른 지역의 노인들까지 일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숙소를 잡아드리며 일감을 충분히 내어드렸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30 중반이 된 저는 지금은 회사에서 대리직함을 달고 일하고 있습니다. 크고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식사를 책임지고
누군가의 삶을 조금 따뜻하게 하는 일을 여전히 그리고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제 80 중반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건 몸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고향인 부산에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나물 도시락 일을 하시면서 손도 많이 쓰고 웃을 일도 많아져서 그런지 예전보다 기운도 좋아지고 얼굴빛도 맑아지셨어요. 물론 유리장님이신 윤옥래 할머님도 팔팔하시지요. 걸음걸이도 야무지고 웃음소리는 여전히 쟁쟁합니다. 요즘은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고 유쾌하게 하루하루를 활짝 웃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복을 받아서 저는 더할 나위 없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이 할매 소원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혹시 제 결혼이요? 그래, 이렇게 멀쩡하고 잘난 손자가 아직 혼자라니까 가슴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다. 저도 할머니 소원 이뤄드리고 싶죠. 그런데 여자가 없으니 당장은 어렵겠네요. 그 순간 옆에서 말없이 듣고 계시던 윤옥래 할머님이 양손을 무릎에 얹고 슬며시 입을 여셨습니다. 지훈 청각, 내가 자네 사진을 여기저기 돌렸어. 네? 제 사진이요? 그래,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옆마을, 뒷마을, 윗마을까지 다 돌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지훈 할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임자가 나타날 거야. 어머나 세상에, 그럼 얼른 연락이 오면 좋겠네. 나 이왕이면 증손주 안아보는 것까진 꼭 보고 싶으니 말이다. 저는 진짜 두 분 덕분에 웃고 삽니다. 그래요, 임자만 나타나면 얼른 장가 갈게요. 자, 오늘도 나물 캐러 가셔야죠. 일꾼들이 기다립니다. 그렇지. 가자. 우리 인생을 위하여 출발! 이렇게 저는 오늘도 두 할머니를 모시고 출근하고 고향의 맛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정 많은 도시락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가는 안타깝지만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 꼭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사연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윤옥래 할머니, 그리고 함께 나무를 묻히고 웃음꽃을 피운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